자,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 투자 전략편은 실전 심리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변동성이 크고 특히 주린이 분들은 변동성이 진짜 많이 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들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투자 전략편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것들인데요. 요건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매번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행동 경제학자들입니다. 네. 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을 전개할 때 하나의 핵심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류 경제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비합리적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많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기 그 주식 시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내가 경제를 잘 몰라서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경제 이해력의 싸움이라면 제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못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경제 박사시니까. 예.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심리적으로 이 주식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행동 경제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본인의 마음 속의 결함이 수백 가지도 넘는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을 볼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의 아픔이 2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합니까? 손절을 못하고. 네, 손절매를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자기 귀인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잘 되면 내 내 탓. 탓,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정말 정보를 잘 찍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못되면은 펀드 매니저 이야기하고 누가 애널리스트 추천했고 이야기하고 뭐. 네. 아마 저기 고용의 코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왜 저기 그 사람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방송 종목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제 그 이용 편의의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그 연초 이후에 반도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네, 있잖아요. 네. 연말 연초에. 네. 예. 그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요. 그럼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 반도체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는 반도체주는 없어요.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DB 하이텍. 네. 세 개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요. 딱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알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3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대부분 다양한 사업 전부 다 많이 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선택지가 5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10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탁 고르는 이걸 이제 이용 편의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고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투자 전략편이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잘 극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투자의 명인들 거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투자 철학을 좀 적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전자산 중에 채권을 잘 몰라요. 채권. 저는 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을 싫어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실어놓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투자 전략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을 회피하지 말고 조금 손해가 나면 바로 좀 손절도 해야 되고 그런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손절매를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투자 목표는 뭐예요? 우리 투자 목표는 이익 보는 거.
아니죠. 손실은 짧게, 아, 이익은 크게. 크게. 예, 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은 이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제대로 투자가 안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뭐 옛날 얘기라 좀 뭐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1998년 그러니까 IMF 직후에 가격이 3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저기 그 이듬해 1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무상증자를 90%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시 이제 25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500만 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좋은 수익률을 낸 종목이 없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삼성전자를 가지고 2배 이상 먹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은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예, 되는데. 손실이 나면 그냥 저기 50% 까지고 뭐 이런 저기 그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건 투자를 잘못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심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심리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투자 전략편을 보셔야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도 저희 방송 나오셨으니까 좀 짧게 팁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그 증시 격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증시 격언들을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저기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식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 겁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무릎이 왼쪽 무릎이라고 하면은 네. 어깨는 이 오른쪽 어깨예요. 어. 그러니까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머리 상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10% 올라가면은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되나? 네, 이걸 네. 10%도 못 먹어봐도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데 이자율이 1%대인데 10%면 10년치 이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가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내가 무릎에 샀는지 어깨에 샀는지 허리에 샀는지 상투에 샀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세우는 거죠. 10% 떨어지면 난 무조건 판다. 어. 그죠?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 올라가면 나는 안 먹어요. 난 본전에 팔겠다. 20% 올라가면 10%만 먹겠다. 100% 올라가면 난 80% 먹겠다. 이게 뭐냐면 머리를 지나서 어깨에 왔을 때 팔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10배짜리, 20배짜리 종목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H&M 같은 경우에 뭐 230% 정도 올라갔던 네, 거죠. 네. 시젠도 그렇고. 그다음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먹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 원칙을 조금만 저기 그 생각을 해봐도 저기 그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좀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꼭대기에서 최고점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네. 누구도 못 파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꺾였을 때 내 어깨쯤에서 파는 원칙. 상투를 확인하고 팔라는 거죠. 확인하고 팔자. 확인하고 팔아라.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확인하고 여기서 팔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는 어느 사람이 한번 정확하게 상투에서 팔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깡통을 찹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사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너무 귀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서운 걸 몰라요. 주식 앞에 다 겸손해야 되는데 하물며 저도 네.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주식 앞에는. 네. 저는 주식 잘 안 삽니다. 예, 예. 굉장히 겸손하게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다. 또 자신만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항상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으라고. 저도 아니 왜 굳이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아야 되지 싶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상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네. 팔아야 된다. 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정보를 어떻게 빨리 아는 게 중요했다면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무수한 정보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그릇된 정보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뭐 주식 투자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없는 거죠. 문제죠.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주식 시장에 있던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요 그 6인치 단말기가 있었어요. 6인치 단말기 이제 시세만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5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3대 경제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빨리빨리 저기 그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보 격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IMF 지나면서 1998년, 99년 지나면서 대신증권에서 네. 이 사이버스라고 하는 HTS. HTS 처음 만들어 놓은 그쵸,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증권자산에서 체크 단말기라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 HTS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증권사는 그러면 그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다 뿌려줄까? 많이 와서 거래하라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주식을 사면 떨어지는 게 일이에요. 뭐 올라가도 문제지만 올라가면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떨어지고 나면 빨리 팔아요. 왜? 내 손엔 저기 그 저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HTS가 나오기 전후에 저기 그 거래량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자, 요걸 이제 연장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보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네. 뭐 말은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예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여의도는 한때는 그 여의도에 지나다니는 개도 3일만 지나면 정보를 다 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다 알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남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야 되는데 네. 문제는 내가 정확한 정보를 못 가진 경우 이때는 정보 가치가 마이너스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진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저기 그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CEO예요. 그 회사 대표.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뭐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내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저기 그 어떤 부장은 주가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회사 왜 올라가냐고. 맞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등기이사 정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 내부자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내가 저기 이 정보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나는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정보의 어떤 저기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공자님 말씀 같지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거죠. 나는 적자 난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한 해만 적자 나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적자가 없어야 되겠다. 배당은 줘야 되겠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망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 정보 매매로부터는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네. 방법이 생긴다. 보셔야 되는 거죠. 정보 매매는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그 회사 사장 아니고서는 뭐 등기 이사 이상 아니고서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다 싶은 게 진짜 어느 회사도 뭐 회사도 M&A 갑자기 딱 나와서 주가 급등했을 때 그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몰랐다고. 그쵸, 자기 그래서 최근에 팔았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사야죠, 다시. 그렇군요. 네, 그 정보 매매는 좀 지양하시면서 여기서도 자기만의 원칙, 한 3년간 적자가 없었고 그리고 배당은 주는 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런 자기만의 철학이 중요하다. 그런 종목에 좋은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